라디오 동서남북 2부 시작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 모시고 강원도 정치권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도정은입니다. 이제 2021년도 꼭 이틀 남았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했던 지금 도정은, 이 코너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문제부터 알펜시아 매각, 그리고 육아수당 지급 등 많은 도종을 두고 여야 두 분 의원께서 어떨 땐 또 부딪히시고 어떨 때는 또 의견을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이 코너를 더 이상 두 분 의원과 진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두 분 의원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인균 의원, 심상화 의원 두 분 도의원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지금 도정은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부터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균입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두 분 의원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께 그동안의 소회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심상화 의원님 좀 소회를 네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MBC 강원 영동 라디오 동서남북은 다양한 주제로 강원 도민들께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내임 토론자로 1년을 보내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강원도의 정책 사업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중장기 정책 사업이 다수입니다. 도비 7천억 원이 투입된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1조 7천억 원의 알펜시아가 7천억 원에 매각되는 불공정한 진행 상황, 강원도 취직사회 책임제, 육아수당, 경자청 망상 1지구 현안 등에 대한 대안 제시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정과 최문순 지사에 대한 쓴소리는 강원 도민의 혈세가 사업에 적절히 투입되어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제언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방송이 얼마나 필요한지 강원 도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 방송이 중앙 방송의 내용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면 지역의 발전, 강원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 방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도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라디오 동서남북과 함께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인균 의원님께 들어볼까요? 지난 1년 저희와 방송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도의원들, 도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점에서 우리 영동 MBC가 이 코너를 마련해서 우리 도의원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심상화 의원님, 네. 이 때로는 날선 공방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했지만 그래도 서로 이 신뢰와 어떤 이 배려, 존중 이런 속에서 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서로가 또 토론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예, 여러모로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방금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예. 존경하시나요? 아유, 그럼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당은 들려도 네네. 우리 심상화 의원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장에 따라서는 때로는 치열하게 네네. 병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철학, 삶의 조건, 여러 가지 당의 입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네. 이 밑에 흐르는 어떤 인간적인 면, 네. 서로가 어떤 인간 존중, 배려 이런 면은 항상 우리 심상화 의원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예. 이제 왜 여쭤봤냐면 국회의원들께서도 그렇고 네. 뭐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서두에 존경하는을 붙이시길래 그냥 의례적으로 붙이시나 해서 여쭤본 예,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례적이지만 또 심상화 의원님에 대해서는 예. 진심으로 하는 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존경하지 않으면은 거짓말로라도 잘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예, 네. 예.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심 의원님이나 또 박 의원님을 또 이렇게 모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강원도 의회가 비회기 기간에 접어들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비회기 기간 어떻게 보면 방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인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비회기 기간에 어떻게 보내실 건지요? 예, 저희들도 일단은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네. 당장 얼마 뒤에 그 대선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 인터넷에서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이 삼척과 도계 그 사이에 보면 미인폭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거기서 미인폭포 박인균을 검색해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네. 이 제가 5.60 당시에 이 군 보안사하고 안기부에서 제가 민주화 운동하기 때문에 눈에 가시처럼 여겨가지고 네. 저를 이제 그 간첩 테러단으로 몰아서 아, 네. 예 불법 연행해서 고문하고 그다음 그 폭포에다가 저를 쳐서 떨어뜨렸는데 당시에 의문사가 많았었죠. 네. 그 유일하게 살아난 케이스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정구현 사재단하고 천주교 예. 그다음에 그 인권위원회에서 그 보안사 불확실을 불법 무기 소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이 고발했으나 예, 예. 당시 권력으로부터 이 자유롭지 않은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에 예. 제가 이 사건을 접수해서 네. 진실 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 기간도 오래되고 이게 또 이 공개된 자료 예. 같은 것도 별로 많지 않고 이래서 네네. 이 자료를 모으는데 많은 시간과 이 또 어려움이 있네요. 그 부분들에 예. 대해서 일단은 좀 집중할 생각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제는 또 이 포스트 모던에서 이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시인.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원고 청탁도 좀 들어오고 이러네요. 예. 이게 가끔 또 원고도 좀 써서 그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성격이 다른 두 일을 하시느라고 이 비회기 기간이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예, 조금 네, 그렇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미인폭포 박인균 치면 나오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물론 이게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냥 키워드만 놓고 보면 미인폭포 박인균 하면 무슨 뭐 전설이나 예, 예. 전래동화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준비하시는 거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심상화 의원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인균 의원께서는 강원도의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분이시고요. 또 예. 문학이라든가 또 우리 수소 분야에 있어서 강원도의 이제 전문가이십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요. 네. 저는 도정이 임하는 저희 생각은 명확합니다. 정치나 행정은 같이 하는 것이다. 주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주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저는 비회기 기간 중에 동해 시민과 좀 더 많은 만남을 가지고 동해시장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동해시장 선거 운동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강원도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우리 윤석열 후보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하여 이제 일하는 것이 곧 동해시장 선거 준비라고 생각하고 네. 방송국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강원 특별자치도 또 남북 교류사업, 탄소 중립 정책, 기후 위기 대응책 등 강원도의 이제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께 비회기 기간 어떻게 지내실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코로나 문제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오늘부터인가요? 확산세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시 위드 코로나로 돌아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강원도 코로나19 확산세도 전보다는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심상화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내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11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제 도내 발생 및 관리 현황을 보게 되면 29일 0시 기준 12,242명으로 원주, 춘천, 강릉, 속초, 동해시 순으로 확진자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강원 도민 1,277명이 현재 격리 중에 있는데요. 병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509병실 중에 331병실을 사용하여
한 58%, 생활치료센터는 60%의 가동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인데요. 42병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병실 부족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환자를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원주 홍천 삼척에서 오미크론 변이 이제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각 시군에서는 좀 더 긴장과 함께 더욱 강화된 방역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첨가하실 게 있으시면 네, 박인균 별로 의원님.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네. 얼마 전까지 위드 코로나 정책이 되면서 전국적으로는 거의 1만 명, 강원도 100여 명, 네. 이 정도까지 육박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중증 환자라든가 위중증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줄어들자면 한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으로 병상 확보 및 또 그다음에 병상만 확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료진도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네네. 그 문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강원도 입장에서 특히 영동 권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목입니다. 예. 금, 토, 일, 월 해가지고 대목인데 사실 해수욕장도 폐쇄된 곳이 많고 또 일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도 많이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면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이 오롯이 다 그분들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주부터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100만 원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께서도 이걸로는 어림없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럼 강원도 차원에서 사각지대라면 사각지대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혹시 이게 뭐 준비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뭐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제 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네. 이제 다만 그 상공인이라든가 융자 뭐 대출 또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청년들 아니면은 뭐 일자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만든다든가 이런 지원은 있습니다만은 이 개별로 얼마씩 준다 하는 이건 없고요. 다만 그 내년 초에 이 국비라든가 재원이 좀 더 이렇게 확보되던가 아니면은 지금 급한 어떤 이 사용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좀 돌려서 너무나도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심 의원님. 네. 강원도 그 재난지원금 지급은 강원도의 이제 관심과 의지라고 봅니다. 네. 내년도 강원도 예산 총 규모가 약 한 8조 5천억 정도인데요.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업비로 3,787억 원이 이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이제 자영업자 지원에 있어서 사실 그 박인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이제 이견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제 분들에 대한 강원도 2차 재난지원금의 편성이 좀 조속한 시기에 그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사항은 3월 그 말 추경이라든가 4월 1일에 추경에 우리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10대 의원들께서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진짜 이 동해안 지역은 이맘때가 정말 큰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참 거리두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 생각하셔서 우리 도 의원님들께서 또 내년에 좀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며칠 전에 눈이 알겠습니다. 크게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강릉도 예. 눈이 오고 동해도 눈이 오고 뭐 그 외 지역도들 눈이 왔는데 지금 나와 계신 두 분 도 의원님들께서 강릉과 동해가 지역구십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강릉 같은 경우는 2달이잖아요. 그 제설 예, 예. 장비 임차 기간이. 예. 그런데 12월 24일, 25일은 그 기간에 안 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설이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날짜를 뭐 서로 다 아는 거면은 맞추겠는데 뭐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네, 강릉의 입장을 한번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개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겨울에는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에서 옵니다. 그러면 네. 북서풍이 오다가 황해에서 습기를 가지면 소백산맥에다 이 눈을 내리붓습니다. 반대로 이 바람이 방향이 이 구정쯤 되면은 이 북동풍으로 바뀌어집니다. 오치크해 쪽에서 동해를 지나서 습기를 가지면은 이 태백산맥 동쪽에다 이 폭소를 퍼붓죠. 그런데 이제 기후위기 또는 뭐 이런 속에서 이제는 예측 불가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행대로 이 구정쯤에 눈이 올 것이다 해서 12월 달엔 전혀 뭐 걱정을 안 하고 계약도 안 했죠. 장비업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기습 폭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대처를 못한 꼴인데요. 이제는 이런 어떤 기후위기 속에서 이 이상기후, 재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좀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씩 이렇게 잡아놓는 거는 좀 우리가 안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심의위원님. 네네. 동해에도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동해는 뭐 강릉이나 속초만큼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눈이 제가 왔잖아요. 의원으로서 말씀을 영동권 폭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상황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강릉은 지금 들었으니까. 예. 언론 보도상에 보게 되면 영동권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지금 뭐 속초라든가 뭐 강릉 여기에만큼은 동해시 내리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강원도 영동권의 제설 작업 현황을 보게 되면 많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이제 폭설, 화재, 지진, 해일 등 재난이 언제 올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서 대책이 없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설 장비 임차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비상시 대책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지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설을 못해서 교통이 마비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제설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 자치단체와 의회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 마지막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일 잘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제 멘트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